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다. 법정 진술이 나왔다. 자, 이거는 법정 진술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바꿀게요. 결정적 증거 나왔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결정적 증거가 더 맞는 얘기겠죠. 예. 이재명은 김문기 모른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지금부터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많이 괴롭힌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대선이 진행이 되면요, 선거가 진행되면요, 하던 수사도 멈춥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수사를 재개를 하죠. 왜냐하면 이 검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찰 수사가 국민의 선택을 좌우한다거나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철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찰은 적어도 이 선거 시작하기 100일 전쯤에는 수사를 스톱했었어요. 수사를 하더라도 조용히 티나지 않게 이른바 내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종의 그 수사 문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누군가를 수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나 있을 때는 수사를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 근데 만약에 수사를 당한 사람이 선거에서 낙선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무죄가 났다 선고가 되면 어떡할래요?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이, 정말 억울한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뭐 국민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그 원칙이 언제 와장창 깨졌느냐? 바로 지난 대선 때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 주물럭거리고 있는 검찰은 선거 따위는 뭐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사실상 검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수사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선거 때 함부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 의해서 낙선한 사람이 사실은 검찰이 시비를 걸지 않았으면 당선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20만 표였어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그렇게 쌩 난리를 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안 됐을 거다? 당선됐을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는 난감해지는 겁니다. 저질러 놓은 걸 이제는 수습을 해야 돼. 수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이미 끝난 대장동 사건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대장동 말고 다른 것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선거를 계속해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검찰이 빠져있는 딜레마입니다. 검찰은요, 앞으로 선거 때만 되면 계속 수사할 거예요. 왜? 이미 자신들이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수사권으로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하는 순간, 검찰이 패하는 순간 검찰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겨야겠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권을 계속 남용할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거 역시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을 죽여야 돼. 죽이지 않으면 검찰이 죽어. 검찰만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되었을 사람인데 검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바람에 대통령에서 선거에서 낙선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검찰은 어떻게 될까요? 끝장이지. 그럼 이 사람들은 검찰은 어떻게 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선거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사건인데 검찰이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김문기 모른다 사건이에요. 자, 이 김문기 모른다 사건의 핵심은 결국에 이재명이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그 최종적인 결론을 좌우하겠죠. 근데 저는 최종적인 결론은 둘째 치고 알았든 몰랐든 그거 개인의 판단 아닙니까? 개인의 인식이죠. 근데 개인의 인식, 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정말 내 마음인데 그리고 내 그 정신 속,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걸 어떻게 기소를 한단 말입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검찰의 그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이와 관련된 검사들은 다 처벌받는 게 맞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한동훈 역시도 이 탄핵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죠.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이 사건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잘 몰랐다. 내가 그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하도 대장동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그래서 혹시 당시 대장동 실무자로 뛰던 사람 중에 좀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나 싶어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김문기라는 사람을 나중에 알게 됐다. 나중에 알게 됐는 수는 있지만 내가 적어도 시장 시절에는 잘 몰랐다. 따라서 이 사람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뭘 하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잘 모른다. 모른다고 얘기해서 시장 시절에는 잘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시장 시절에 잘 모른다였어요. 자, 이 김문기라는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규가 발탁한 사람으로 원래는 무슨 건설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유동규가 자기 부하 직원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나중에는 무슨 뭐 처장?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더라고. 예.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은 성남시 직원이 아니고요. 성남시에 부속되어 있는 지방공사의 직원입니다. 지방공사예요. 지방자치단체에 부속되어 있는 기관. 한마디로 바깥 식구들이라고. 그러니까 계열사라고 보면 되겠죠. 본사가 있으면 그 계열사의 직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그렇잖아요. 계열사 직원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계열사의 사장 정도나 기억을 하지. 그죠? 자, 어쨌거나 이 김문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동규는 이 김문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은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다. 왜? 자기가 9번이나 대면 보고를 들어갔어. 그리고 그때 뭐 그림까지 그리가면서 설명을 했어.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증인신문에 들어가 보니까 한 3차례 정도 대면 보고를 한 거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민용의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기껏해야 2~3차례였구나 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 2~3차례 이 대면 보고 기간 중에
김문기는 이재명한테 단 한마디도 못하고 꼬아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옆에 있었을 뿐 실제로는 정민용이 적극적으로 이재명과 대화를 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대화를 했었다. 그러니까 정민용은 알았지 몰라도 김문기까지는 알기 어려웠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 내가 기억을 하려면 뭐라도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라야지 기억하지. 생판 아무 말도 안 하고 꼬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묵묵히 있는 사람이면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디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정말 낯이 많이 익는데요? 라는 정도까지는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예, 김문기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차례 정도 대면 보고를 들어갔는데 그 대면 보고에서 실제로 말을 한 사람은 정민용이었다. 그 정민용이 뭐라고 그럴까지 얘기를 합니까? 김문기는 말 한마디 못했다. 말 한마디 안 했다. 그리고 우리 자리는 그 회의석상에서 우리 자리는 제일 말석이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말석이었다고. 말석에 있는 직원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말 한마디라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으면 기억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화조차 안 했던 사람이면 기억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러는 과정, 이러는 얘기들을 막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면인식 장애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특히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단지 어디서 인사 좀 했다고 해서 밥 한번 같이 먹었다고 해서 회의석상에서 같이 한번 같은 회의석상에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안면인식 장애라는 말까지 나왔겠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안면인식 장애라는 말은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모든 언론의 이 시각은 안면인식 장애에 집중돼 있지.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베베 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예요. 재판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다른 데서 다 나왔고 다른 얘기가 더 중요한데 안면인식 장애라는 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계속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볼 때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나 싶은 정도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요. 기자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자는요, 보통의 사람들이 미처 깜빡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콕 집어서 이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이게 기자 아닙니까? 일반인들과 똑같이 아주 선정적인 한두 마디 메모리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괜히 시비 털면은 그게 과연 기자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민구님, 일 잘하는 사람은 기억에 남죠. 네, 일 잘하는 사람은 기억에 남죠. 근데, 김문기 씨가 어느 정도 그저 일을 잘했다라고 하기는 또 좀 그래요. 자, 여하튼. 자, 이제, 제가 왜 이 안면인식 장애란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지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이 재판에서 첫 증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입니다. 김용 부원장 같으면 요즘 바쁜 것 같아요. 자기 재판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또 증인으로 불려가고 막 백현동에도 또 불려가고 참 고생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 김용 전 부원장이 이날 재판에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느냐. 정치인으로서 사실 참 상대방의 얼굴을 내가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한 몇 번 만났다고 해서 기억 못하는 경우 참 많다. 선거 때마다 명함을 수십만 장을 돌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명함 갖고 있는 사람도 숱하게 많고 심지어 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인사드렸는데 라고 할 때마다 참 난감할 때도 많다. 밥을 같이 먹었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김용 부원장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서가지고 김용 부원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는 와중에서 안면인식 장애란 말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게 더 중요하죠. 안면인식 장애는 여기서 어떻게 보자면 되게 부차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전부 다 안면인식 장애, 안면인식 장애. 답답해 죽겠어, 진짜. 어떻게?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왔던 진짜 핵심적인 얘기들이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특히 이 언론에서 또 엉뚱한 그 논란거리도 계속 보도를 하죠. 계속해서 누구 번호였느냐? 괜히 엉뚱한 번호, 전화번호 가지고 한번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던 전화번호가 있는데, 공용 전화번호가 있는데, 공용 전화번호에 이 끝번호가 뭐 0918인가 뭐 0 몇 번인가 0189인가 뭐 이런 번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 번호 근데 이런 0189와 똑같은 네 자리 쓰는, 그러니까 끝번호가 똑같은 전화를 가지고 뭐 어떤 분이 뭐 전화 통화를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거죠. 아니, 자, 되게 황당한 상황인 거죠. 자, 김용 부원장이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증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이우종 전 경기 아트센터 대표인데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김문기 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문기 씨 유족을 접촉을 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자, 김문기 씨가 이우종 씨가 그 김문기 씨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아까 말한 0189인가 하는 이 번호하고 통화를 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번호가 끝자리 네 자리가 이재명 핸드폰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게 누구냐라는 식으로 물고 늘어져요. 아니, 지들이 알겠지. 지들이 그거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들이 그거 그 영장 받아가지고 그 가입자 확인해 보면은 몰랐겠어요? 알지.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그거를 시비를 텁니다. 이게 누구 번호냐? 이거 혹시 이재명 번호 아니냐? 혹시 이재명은 아니라도 이재명하고 친한 사람, 혹은 이재명 측근 번호가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추궁을 해요. 이우종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지. 뭔 개소리냐? 그건 니들이 알아봤을 거 아니야. 니들 압수수색도 하고 그거 통신사 연락해가지고 다 자료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당연히 그랬겠죠. 이재명 변호가 아니다라는 걸 지들 다 알았을 거야. 검찰이.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르지 않았을 텐데 괜히 이거 가지고 시비를 한번 털어본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그 본론하고 아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이 사건의 주제가 뭐예요? 이재명이 김문기를 성남시장실에 알았나 몰랐느잖아. 그죠? 근데 김문기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문기 유족하고 전화를 했는 게 이재명이든 아니면 누구든 그건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겁니다. 본론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괜히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한번 털어본 거지. 왜? 언론 플레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은 여기에 또 발끈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또 옮겨 보도하는데, 옮겨 적는데 바빴어요. 재판의 핵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즉, 재판의 진짜 핵심, 재판에서 진짜 보도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나 증언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괜히 엉뚱하게 안면인식 장애니, 전화번호니, 그래서 전화번호 때문에 신경전 벌렸다느니 이런 데만 보도를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진술은 어디서 나왔다? 예, 그 다음에 나와요. 김용 부원장이 법정 진술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김문기 전화번호를 이재명한테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도지사 당선되고 난 다음이야. 성남시장 시절에는 내가 알려준 적이 없어. 도지사 당선 이후에 왜 알려줬다? 예, 도지사 당선 이후에 검찰이 그 선거법으로 또 이재명을 그때도 기소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는 대장동 관련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 요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이 내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직원이 혹시 없을까요? 혹시 좀 알아봐요. 라고 했더니, 예,
김용 부원장이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아 김문기가 있구나 라고 해서 김문기 씨 전화번호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2018년 이후인 거죠. 즉 성남시장 시절에는 알려준 적도 없었고 자, 이 김문기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할 정도로 이재명은 김문기의 전화번호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김문기 씨 아들이 법정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전화를 받으려고 안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나오더라. 그래서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재명이라 하더라. 그 김문기 씨 아들의 그 증언은 뭘까? 예. 도지사 당선 이후였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 당선 이후에는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있다. 근데 성남시장 시절에는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내가 몰랐다라고 대답한 거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이 맞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내가 그 이후에 도지사 당선 이후에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다. 혹시 뭐 알만한 사람 뭐 재판하는데 중요한 증언해 줄 사람이 혹시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 김문기가 있어요. 전화번호 드릴게요. 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정황입니다. 이게 뭐다 이게? 소위 말하는 알리바인 거죠. 현장 부재 증명이나 같은 겁니다. 김문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원래부터 알았다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았다면 이때 김용 부원장이 굳이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김문기가 잘 알아요 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이재명 대표가 전화 띠리리 걸면 되는 거지. 그치? 아니면 김문기 전화번호 혹시 알아요? 라고 물어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야. 이거 김용의 진술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서 알려줬다라는 정황이라든지 그 증거, 그 정황 증거가 같이 딱 제출이 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거지.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귀에 번쩍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라 피고인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증거죠. 그게 더 제 기사로 다뤄줘야 될 부분이죠.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고 그걸 다루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가십성으로 한두 가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이게 더 핵심적인 증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전혀 다루질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 뒤이어서 나온 증언이 또 이 김용 부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해 줬기 때문입니다. 김용 부원장 다음으로 증언석에 선 사람이 바로 성남시 직원인 한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김문기 씨 부하 직원이었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문기가 이재명하고 통화한 거를 자랑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다? 이때가 바로 도지사 시절이다. 검찰이 물어봐요. 김문기가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다? 그걸 막 자랑했다? 그래. 그래서 시장이라든가요? 도지사라든가요? 도지사라고 합디다.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도지사하고 통화했다고. 자, 이 부분도 증거가 될 수 있죠. 김문기가 이재명하고 통화했고 뭐 김문기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재명하고 통화도 자주 해. 엄청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 시절이었지 성남시장 시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 나와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내가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내가 어떻게 한마디로 사업소잖아요. 사업소, 시청이 아니라 시청에 부속되어 있는 사업소인데 이 사업소 직원까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억을 일일이 못한다. 자, 그 증거로 내가 나중에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혹시 뭐 이 문제 잘 아는 사람 없을까요? 김문기가 있죠. 그래요? 김문기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했다는 그런 정황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증거가 제출된 거고. 그랬으면 이게 더 중요한 얘기잖아. 응? 왜?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스모킹 건이 나온 거잖아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 건. 그럼 이게 더 중요한 얘기지. 왜 이거는 쏙 빼고 안면인식 장애에 집중을 했냔 말이야. 왜 번호 얘기에 집중을 하느냐고.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한계이자 본 모습, 지금 현 주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 진짜 핵심은 나 몰라라 하고 언론 플레이성, 이 가십성,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내용들만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인 거죠.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런 보도를 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게 사실은 검찰 기자단이에요. 기자단 이래서 만든 거야. 나름 좀 엄선된 내용으로 기사를 쓰고 좀 전문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검찰이 하는 것을 비판을 하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검찰이 던져주는 대로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 그게 기자냐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참 매번 이 재판 관련 보도를 할 때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어쩜 이렇게 본질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그 법정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아주 이 가십성 기사에만 집중을 하는지, 그러고도 과연 기자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 가십성 이런 이벤트는요, 검찰이 일부러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진짜 중요한 증거는 뒤로 숨겨버리고 언론 보도에 못 나가게 하고 엉뚱한 것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떠버리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검찰의 이런 그 농간에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언론의 모습인 거죠. 이거는 법조 기자단을 만든 취지하고도 매우 어긋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사건 이 증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 알리바이가 등장한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안면 인식 장애라는 말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전혀 재판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이게 누구 전화번호예요? 이게 이재명 거 아니에요? 요거에 이렇게 매달린 게 이게 정상적인 보도입니까? 다시 한번. 검찰이 시비를 걸었다는 그 번호는 이재명 대표하고 끝자리 4자리가 동일하긴 합니다. 하지만 끝자리가 같다고 해서 누구나 동일한 번호는 같은 사람 번호는 아닐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검찰 궁금하면 지들이 통신사에 연락해가지고 알아보면 되잖아. 그런데 굳이 그거를 물어봅니다, 법정에서. 왜 물어봤어? 몰라서? 아니, 알았지. 알았지만 그런 걸로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지. 정말 중요한 진술에 대해서는 보도가 안 나가게 하려고. 근데 여기에 기자들이 놀아나고 있으면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속이 상하는 모습을 속 상해하는지 아시겠죠? 예, 푸하님 모셨고요. 이게 경미님이신가요? 짐경미님, 경미짐님, 예, 짐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경미잼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경미잼님, 예, 오셨습니다. 자, 정인수님도 오셨네요. 썩은 기자들 기억하자고요. 예,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이들이 이런 엉뚱한 짓 혹은 나쁜 짓을 했다.
잘못된 짓을 한 기자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